11번 1학년 2명 2학년 4명 연습생 학생이 교과 1학년 학생이 이웃하지 않아. 총 몇 명이야? 6명이야. 의자 몇 개야? 남는 거 있어 없어? 둘이서 이렇게 안 앉을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한 명 하는데 앉으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은 이런 뜻이야. 1학년과 2학년을 배열만 잘 끝내면 그대로 앉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몇 번째 의자에 앉느냐를 고려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누가 몇 번째 의자에 앉느냐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자 상관없이 얘네를 일렬로 나열시키는 거야. 그대로 가서 앉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의자가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풀 거야? 그대로 앉힐 수 있어? 못 앉히지.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유령이야 유령. 유령 한 명을 모셔와. 이 문제에선 이 유령이 예를 들면 3학년 학생 한 명 이렇게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앉히면 되는 거잖아. 3학년 학생 같이 배열한 다음에 야 그대로 앉아. 3학년 근데 니는 앉지 마.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3학년 학생이 아닌 유령이라고 하냐면 의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생겨? 3학년 학생 2명이라고 하면 이 둘을 구분해야 되기 시작해요. 사람은 항상 구분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빈 의자는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3학년 학생이 아닌 유령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유령 이용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에서. 자,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 이런 얘기 아니니 그러면 2학년 일자로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다음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갈게. 근데 양쪽은 안 돼.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니? 그러면 3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144. 일단 3번이에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옆에 어차피 2학년 앉는다며. 그럼 양옆에 2학년부터 앉히고 시작하자 해도 괜찮아요. 양옆에 2학년 앉히고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럼 이 다음 어떻게 해? 2학년 마저 일렬로 나열해. 이렇게. 그리고 1학년이 똑같이 3개 중 2개를 선택해 들어가. 교환결합 법칙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어떠한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확률과 통계 학습법에서 정말 좋은 학습법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반대로 이 식을 변형시키면서 이렇게 이 경우의 수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라고 역으로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사실상 4팩 곱하기 3팩이라고 가장 아름답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4팩은 뭐야? 2학년 일단 한 줄로 세워. 그 다음 여기에 2명이 들어가지. 그냥 유령 한 명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유령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4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여러분 실력 진짜 대폭 향상시킬 거예요. 문제 답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내가 이 식을
바로 얻어내려면 어떻게 생각했어야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복잡하게 풀었는데 결국에 분배 법칙 쓰고 막 이거 있잖아.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런 거 있으면 3 곱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난 이렇게 풀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지 떠올리라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그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교 경란이한테 질문을 하시던가. 아직 경란이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이용하게 해줘도 이용을 안 하네. 12. 다음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정사각형이 뭘 뜻하는 것 같아? 모양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치? 모양이 다 똑같다.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모양이 다 똑같다.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놓으려고 한다. 크기가 같은 흰 공끼리 구분하지 말고 검은 공끼리 구분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공을 놓는 경우의 수는 조건카.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각 행과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나 검은 공은 각 열에 한 개씩 놓는다. 검은 공은 하나의 열에 하나만 놓으면 하나의 행에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가 더 까다로워? 흰색이 더 까다롭지.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깔 채비를 해주시고 조건 다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을 이웃하지 않게 놓는다. 끝났죠, 여러분. 보여요? 결국에 흰 공은요 1행 하나, 2행 하나, 3행 하나, 4행 하나 놓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흰 공이 지금처럼 3행에 있어? 그러면 검은 공은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흰 공이 여기여도 뭐야? 얘 왜 2개 들어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1행에 2개인데? 잘못된 거지? 얘가 좀 이상하죠? 만약에 이걸 흰공이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흰공. 흰공이 여기 있으면 검은공이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흰공이 여기 있으면 검은공은 2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간다. 자. 첫 번째 1열에 흰공 어디 넣을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다음은 3개 중에 하나 4팩토리얼로 흰공을 깔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해됐니? 4, 3, 2, 1.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2행, 3행에 배치될 거고 2개는 1행, 4행에 배치된다는 거지. 그러면 1행, 4행에 흰공이 배치되면 1행에 배치되면 검은 공은 몇 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에 각각 들어갈 수 있고 2, 3행에 배치되면 검은 공은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24 곱하기 4 하면 답은 2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검은 공도 하나의 행에 하나의 열, 하나의 행에 각각 한 개씩 놓는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수영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수영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안 떠오르나요? 모자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2개는 굉장히 애매해요. 3개로 가잖아? 그럼 모자 문제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x라는 친구를 이렇게 갖다 들이미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모자 문제가 가능해. 대충. 왜? 한 열에 공이 4개잖아. 이거 이해돼요? 4개라는 거? 없는 게 공 하나인 거예요. 그냥 유령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다 4팩 때리고 그 다음엔 곱하기 9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원래 내가 들어가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 4개까지 묻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요. 그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우의 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있잖아. 이렇게 12개 두고 여기랑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고 했던 문제가 있어요. 4팩 곱하기 9 곱하기 9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어요. 4팩에 모자 이렇게. 기억나죠? 있었던 거. 다음 14 6개가 있는데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까? 젠더가 한 명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한 명 들어오는 거야. 쟤네랑 관계없는 어떤 유령이 싹 들어오는 거지. 뭐라 그래야 돼? 강아지, 그래 강아지로 가자 그치? 순하자. 개가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개도 의자 하나에 앉는 거지. 왜? 의자가 하나 더 많거든. 얘네를 안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남학생이랑 개까지 포함해가지고 4팩을 때리는 거지. 그럼 4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학생 어떻게 앉혀? 이렇게 5 곱하기 4 이렇게 되잖아. 480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되지? 유령이 1명이면 그 친구들은 특정해도 괜찮아. 근데 유령이 2개 이상이면 같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쟤는 사실 걔가 아니라 뭐라고 해도 돼? 4번째 남학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 x 플러스 y가 15다. 그러면 그냥 x가 뭐 15 이하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 두 스킬을 잘 생각해라. 얘가 유령이죠, 사실. 그렇지? 이런 스킬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15 의자 6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2개가 남네요, 그죠? 그렇지? 이런 게 유령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 배우고 갈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개념이에요. 선행입니다. 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A, A, B, C, D로 2개가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때리는 경우의 수가 몇이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둘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우린 이걸 배웠거든. 그러면 5팩토리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 다르면 5팩토리얼이지. 근데 얘들이 사실 다르지 않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자, 이러한 배열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도 카운팅 되지만 여기에 A2가 오고 여기에 A1이 오는 것도 카운팅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개수를 세는데 이거 개수를 세는데 5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사실 같은 하나의 경우가 몇 번 카운팅이 됐죠? 2번 카운팅이 되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해볼까? 2 팩토리얼 번 카운팅이 되죠. 이 둘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니? 자, 여기서 A가 하나 더 등장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경우의 수가? 6팩 나누기 3팩.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얘는 어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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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동시에 일어나잖아, 얘들아. 총 몇 개야? 7개. 7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3팩으로 나누는 행위는 A1, A2, A3를 하나로 보는 생각이고요. 2팩은 B1, B2를 하나로 보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이 7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 안에
6, 2, 12 12개가 하나로 카운팅이 됐어야 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A끼리 배열하는 거랑 B끼리 배열하는 거 3팩 곱하기 2팩 얘네가 사실 다 같은 애들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얘로 나눠주면 그 12개를 하나로 카운팅하는 셈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쓸게. M팩 나누기 P팩, Q팩, R팩 몇 개는 그냥 곱해서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5팩을 뭘로 나누죠? 3팩, 2팩으로 나누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뭐예요? OC 공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조합이랑. A 같은 것이 3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잖아. 근데 OC가 3팩, 2팩 분의 5팩이거든요. 결국에 같은 것 2개로 서로 다른 2개가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냥 5개의 자리 중 2 친구의 자리만 선택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조합의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조합의 활용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해라. 경우의 수가 뭐가 돼요? 7팩 나누기 3팩, 2팩, 2팩인 거죠. 얘네가 3개 이상이 나오면 조합이 안 되지만 같은 것이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합식으로 충분히 나열할 수 있겠죠. 여기가 경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활용해서는 해봐야 요 정도 문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개 이상 되면 그 친구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래는 우리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2개 정도까지는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그럼 여학생들끼리 뭐 해요? 팔짱을 끼우죠. 그렇지? 너네 하나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남학생, 남학생, 여학생, 유령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근데 남학생은 이웃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생각해 줄게. 이거 일렬로 나열해요. 3C1 바로 할 수 있겠니? 3팩분의 원래 3팩 나누기 2팩이잖아. 근데 지금 외톨이가 없잖아. CDD 이러면 3CD다 이거야. 그냥 3개 중에 너 자리 선택하자 이거지. 이해하니? 곱하기 여학생 나열 2팩 해주고 남학생 어디 들어가요? 4개 중에 2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2 답은 72, 4번이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모른다면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수영도를 해보면서 규칙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영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지? 공이 5개 나왔다고 해서 너무 공을 5개만 쓰려는 버릇을 고쳐야 돼. 문제 자체를 내가 인격 소멸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많이 풀어보면서 인격 소멸을 많이 거친 사람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계산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계산량을 줄이면 되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의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에서는 가.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아, 짝수가 뭐구나? 여학생이구나. 홀수가 남학생이구나. 똑같은 거지, 결국엔 문제가. 홀수인 소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2랑 누구야? 아, 2 아니잖아. 3호인가? 그러면 1이 좀 특이한 친구가 돼버리죠. 1은 이웃해도 된다 이거잖아. 그럼 1이란 친구 어때? 자리가? 굉장히 자유롭죠. 굉장히 자유로워요. 1 빼고는 조건이 다 있죠. 1 빼고는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이 다 있는 거야. 자, 봐. 자, 마인드 차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자,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이렇게 들려야 돼요. 2와 4가 이웃하지 않고 4와 6이 이웃하지 않고 2와 6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려야 돼요. 뭉탱이 잡지 말라는 거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라고. 조건 나는 3과 5가 이웃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너의 반대말이 뭐냐는 거야. 저거 반대말이 뭐야? 2와 4가 이웃하거나 4와 6이 이웃하거나 2와 6이 이웃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쉬운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뭐가 더 쉬워요? 이웃하지 않는 게 더 쉽잖아. 그치?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다 세워두고 나서 사이사이 넣으면 되잖아. 그치? 조건 놔봐. 쟤도 그거 해달래요. 맞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누굴 세워야 돼? 1만 달랑 세우는 거야? 아니지. 자, 그래서 정리할 거야. 이웃에 관련한 유형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이건 써져 있는 거죠. 이웃한다고 하면 뭐예요? 8장 끼우죠? 그래서 뭐 R 팩토리얼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지. 다들 뭔 말인지 알죠? 다음,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요? 선배치하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구나. 다른 공 배치 후 사이사이에 후배치한다. 이해하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이웃 and 이웃과 이웃 or 이웃, 이웃 and not 이웃, 이웃 or not 이웃, not 이웃 and not 이웃, not 이웃 or not 이웃이야. 다 썼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죠? 이거죠. 이웃하지 않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건 가가 얘라는 게 아닙니다. 조건 가가 얘라는 게 아니라 가와 나가 얘라는 거예요, 지금. 조건 가가 이웃 x, 조건 나도 이웃 x. 둘 다 만족 and 이런 얘기예요.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 이웃하고 이웃한다 어떻게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돼? 8장, 8장 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이웃 또는 이웃? 1팔짱 낀 경우의 수를 구해요. 얘만 8장 끼워서 더해요. 뭐랑? 얘를 8장 끼운 걸 더해요. 오케이? 얘네만 이웃하거나 얘네만 이웃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중복이 일어나지. 뭐가? 둘 다 이웃한 게 중복이 되죠. 몇 번 세야 되는데? 한 번 세야 되는데 두 번 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가 동시에 8장 낀 경우를 한 번 빼주는 거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원래 순열과 조합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는 함수를 다 배우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집합도 명제도 다 배우고 배우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합, 명제, 함수로 모든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원이 여기로 왔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외워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교육과정이 그 선행을 많이 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사실 단원 배치 자체가 좀 그래요. 다음, 이웃하지 않고 이웃하지 않는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잘 봐요. 얘는 이렇게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얘가 이웃하지 않는 조건 가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 중에 조건 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잘 봐. 잘 봐요. 자, 2, 4, 6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1, 3, 5를 먼저 세워요. 오케이. 3팩토리얼입니다. 그 다음 사이사이에 짝수를 넣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세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빼라는 거예요. 세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3과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럼 3과 5를 어떻게 하면 돼? 8장을 끼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빼는 경우는 3과 5가 2팩토리얼로 배열되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 1과 2 한 뭉탱이가 배열되죠.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빨라요. 할 수 있겠어요? 이웃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도 이웃하지 마라 라는 문제는 한 명만 정으로 가져야 돼. 인원수가 많은 거. 그 친구들은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모든 경우수를 다 구해놔 일단.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조건 나를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조건 나도 이웃하지 않는 것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쟤네끼리 이웃한 경우를 모조리 빼주는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이 not 이웃 and not 이웃은 전공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 친구 원래 무슨 문제냐? 수영도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는 거야. 언제 다 하고 자빠졌냐, 그지? 그러니까 이 방법, 제가 생각한 이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이 친구는 대전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문제 자체 흐름인 거야. 얘는 그냥 당연한 거야. 여기에서 이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 그런 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네가 이웃하는 걸 빼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이웃한다고 빼는 게 아니에요. 자, 얘가 조건 P고 얘가 조건 Q라고 가정하면 P를 만족하는 친구들 중에서 Q를 만족하는 친구들을 원하니까 여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주의하라는 거지. 여기를 구해놓고 전체 얘를 빼고 이 전체를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오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주의하라. 얘가 대전제. 2, 4, 6이 이웃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여기서 뭘 빼는 거야? 2, 4, 6이 이웃하지 않고 3,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냥 전체에서 3, 5 이웃하는 거 빼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이것도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나와요. 제가 지금 이번 문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집합적 사고예요. 집합을 배우신 분들은 그걸 고려해 주시면 돼요. 다음, 이 친구는 어때요? 얘가 이웃하지 않거나 얘가 이웃하지 않거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는 아예 여사건을 구해버려요. 아예 반대를 구해요. 아예 반대가 뭐야? 둘 다 이웃하는 거죠. 개 쉽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웃 and 이웃을 빼서 구합니다. 다음, 하나는 이웃하고 한 조건은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방금 했잖아, 얘들아. 얘부터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얘네들 후배치예요. 그렇죠? 얘네는 8점 끼우고 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웃하거나 얘가 이웃하지 말래요. 이 경우가 사실 실제로 만나면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거든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전체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전체에서 얘를 빼라는 거예요. 얘를 구하기가 꽤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2, 4, 6은 이웃하되 3, 5는 이웃하지 마세요. 2, 4, 6이 이웃하거나 3, 5가 이웃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반대로 2, 4, 6이 이웃하지 않고 3, 5가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와요. 오케이? 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너네 둘, 너가 범인이거나 너가 범인이지? 라고 했어. 그럼 이걸 반대말이 뭐야? 너가 범인 또는 너가 범인이면 너가 범인이 아니고 너가 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튼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사실 가운데 and랑 or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전체 부정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치?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웃에 관한 활용은. 이 안에서 오물조물 어떤 걸 원하는지 고려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세 개의 조건이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만 외웁시다. 이웃 조건은 무조건 나올 테니까요. 선생님 경우에서 이거 셌나요? 답 구했나? 여기 있다. 24, 124번. 선생님 방금 말했던 거죠.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대요. 어떻게 보여야 돼? A, B 이웃, A, B 이웃 또는 B, C 이웃 또는 C, A 이웃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치? 자, 3개짜리죠? 3개짜리 가볼게요. 외우실 분들은 외우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외운다고 여기 써놓고 3개짜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 얘를 유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치?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자, 이 친구는 두 방향 다 괜찮아요. 정사건으로 가도 괜찮고 여사건으로 가도 괜찮아요. 저는 여사건을 추천드려요. 결국에 이 친구의 반대말이 뭐야? A, B, C가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 쉽잖아, 그거는. 그치? 그럼 총 몇 개? 5개네. 그러면 A, B, C 빼면 2개죠? 그럼 2개 일렬로 나열해요. D, E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3팩토리얼. 이 친구를 전체 5팩토리얼에서 빼주면 답이겠네요. 그럼 3팩으로 묶어서 5 곱하기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6 곱하기 18? 이게 더 편하죠? 120 마이너스 12. 답은 108, 5번이네요. 잘 배우고 있네. 한 번 할 때 해, 얘들아. 고3 때까지 가는 거야, 확통은 무조건. 제발 복습해. 알겠지? 알겠지? 안 할 거라 대답 안 하는 거야? 할 거야? 23. 부모와 자녀 3명. 자, 첫 번째. 이 열이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돼요. 열이 의미를 안 가지면 얘는 사실 일렬로 나열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사실상 다름없어요. 근데 부모가 같은 열에 앉아야 된다고 하니까 의미를 가졌죠. 그러면 부모가 앉을 수 있는 케이스를 떠올려요. 하나, 둘, 셋. 이렇게죠. 3 곱하기 부모님 배열 2팩토리얼. 그럼 남은 3명 앉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 66에 36이네요. 까다로운 친구들부터 부모님한테 친구라고 하기 좀 그런가? 어때? 어차피 공이잖아. 만물 공설. 어차피 공인데 뭐 어때? 무조건 3 곱하기. 얘네부터 안 치는 거예요. 부모부터. 다 모르네요. 왜? 아, 같은 열이면 돼? 이웃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있구나. 아, 뭐야, 씨.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이군요. 6, 8에 48, 5번이네요. 땡큐. 몸에 땀이 너무 나네. 33.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는 이웃 또는 이웃이죠. 그럼 어떻게 풀까? 얘네 이웃하는 거 세고 얘네만 이웃하는 거 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자, CD가 이웃한대요. 케이스 이거 하나로 보잖아. 2팩 곱하기 5팩이죠. 맞니? 근데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게 A, B와 CD가 아니라 같은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치? 좀 문제죠. 다음 D2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 D2만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D2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죠. D2만이라고 하면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만 보고 경우의 수 세는 거야. D2 이웃해, CD 이웃해. 이 친구도 똑같이 2팩 곱하기 5팩이죠. 여기서 뭘 빼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걸 빼주는 거야, 한번. 그럼 CDE가 여러분 CDE가 이웃하는 거예요? 아니죠. D가 C와도 이웃하고 E와도 이웃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CDE를 3팩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D가 가운데가 확정인 거예요,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얘네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얘네를 하나로 묶는데 2팩을 때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CD 하나로 묶었으니까 4명이죠? 곱하기 4팩을 한번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2팩 곱하기 4팩으로 묶으면 5 더하기 5 마이너스 1이네요. 24 곱하기 2, 48 곱하기 480 마이너스 48을 할게요. 432, 3번이네요.
오카이. 할 수 있겠어? 근데 복습 안 하면 덩기덕대 절대 못 따라온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당연히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겠죠. 34번. 5개의 숫자 2, 2, 3, 4, 4가 적힌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K번째 자리에는 숫자 K가 적힌 카드가 나오지 않도록. 무슨 느낌이죠? 모자 문제 느낌이죠. 모자 문제의 느낌이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같은 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 자, 일단 지금 K번째 자리인데 K가 2, 3, 4라고 했어요. 1호는 관련이 없는 거죠. 왜? 어차피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1과 5라는 숫자가 어차피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가장 나중에 채워줘도 상관없는 거지. 제한이 많은 친구부터 어디? 2, 4부터 땡겨주면 되겠죠. 3은 어때요? 봐봐. 2랑 4는 수가 2개라서 좀 많아. 그리고 대칭성을 띠죠. 이해되니? 2, 2, 4, 4 대칭성을 띄어요. 그럼 이럴 때는 3을 타겟팅하면 대칭성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칭성이 껄끄럽다면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자리에 2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 자리에 3이 못 나온다며? 그럼 2 아니면 4 아니야? 근데 그 케이스가 같겠죠. 이해되죠? 여기 그냥 2를 넣고 2 곱하기 때려도 무방하지 않냐는 거야. 그렇잖아. 대칭성 때문에. 여기 2가 나와도 4가 나와도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다 이거지. 4를 넣고 시작할게요. 4를 넣어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못 나온다며? 그럼 2가 등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어요. 여기 못 나오니까 2, 2, 2 이렇게밖에 없어요. 하나씩 셉시다. 하나씩 세요. 거의 수영도급이죠. 2를 첫 번째, 네 번째에 넣는 경우, 첫 번째, 다섯 번째에 넣는 경우,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넣는 경우로 나눠요.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그럼 2를 첫 번째, 네 번째에 넣었어요. 그럼 4 하나, 3 하나 남았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상관없네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4랑 3 남았죠? 그럼 여기 4 못 넣잖아. 하나네요, 하나. 4, 3 이렇게 넣어야 되죠. 다음 4, 5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2개죠.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 곱하기 2 하는 거 괜찮아? 이 곱하기 2는 뭐야? 여기가 2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보고 있던 4가 2인 거고 2가 4인 거죠. 그죠? 반대로. 총 몇 개야? 5개? 2 곱하기 5 이렇게 되네요. 되었습니까? 답 맞나요? 맞지 뭐. 47. 쌤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지? 분할했나? 분배했나? 다 했어. 주머니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서로 다른 공이 있는데 동시에 2개를 꺼낸대. 동시에 2개를 꺼낸다. 머릿속에는 10C2 이런 느낌이 들면 좋죠. 10C2
적힌 수의 차가 3 미만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3 미만인 게 맞나? 3 이상인 게 맞나? 뭐가 더 많지? 뭐가 더 적어? 적은 쪽을 세고 싶잖아. 적거나 규칙적인 거. 3 미만이 낫지 않나? 그지? 그러면 두 수의 차가 2인 경우, 1인 경우, 0인 경우 이렇게 가는 거지. 0 돼요? 안 되죠? 됐니? 자, 여러분 잘 봐요. 빼서 절대값이죠. 이거 이웃 문제예요. 얘가 1이라는 건 이웃했다 이 뜻이야. 그렇죠. 빼서 1이면 차가 1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있어요. 잘 봐. 두 수의 차가 1인 수는 뭐냐면 1,2부터 어디까지예요? 9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치? 10까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1,2 때렸으면 2부터 10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탁탁탁탁탁 하나씩 다 되잖아. 몇 개야? 9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둘의 차가 2인 건 뭐예요? 1,3부터죠. 3부터 몇 가지? 10까지. 하나 떨겨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2부터 10까지) 9개. 얘는 3부터 10까지니까 얘보다 하나 적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세고 있는지 알겠지? 그치? 17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죠. 차가 1씩 증가할 때마다 9, 8, 7, 6, 5, 4, 3 이렇게 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52) 52요? 예? 어려울 수 있지. 얘들아, 4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비긴다는 건 무슨 뜻이야? 승패 결정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승패 결정이 되는 건 언제야? 가위바위보 중 2개만 나왔을 때지. 이해돼요? 어디가 더 쉬워? 전체 경우의 수를 떠올려야 돼.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질문한 친구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체 케이스가 어떻게 나는지를 떠올리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 가위,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전부 다 하나만 내거나 하나는 아무도 안 냈거나 세 개를 다 냈거나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어요. 그럼 이 중에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어디 내는 거야? 여기잖아, 그치? 맞아? 케이스 3개 중에 승부 결정되는 게 하나지. 그러니까 우린 뭘 구하는 거야? 여사건을 구하러 가는 거야. 얘를 구하러 가는 거지. 이해됐니? 아니면 얘네가 색이 쉬우면 일로 가면 돼요. 전부 다 하나 내는 거? 3가지죠. 이건 쉬워요, 그쵸? 얘는 이거 무슨 문제야? 분할과 분배 문제죠. 저 4명을 3팀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2팀으로 나눠서 분배까지 하라는 거야. 가위바위보 중 뭐 할래? 까지. 이해됨?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이 친구는 이점이 뭐야? 이 친구의 장점이 뭐야? 112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친구의 장점이 뭐야? 팀이 2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이 친구는 케이스가 몇 개 나와요? 3, 1, 2, 2, 1, 3? 근데 1, 3이나 3, 1은 같은 거예요. 그치? 얘는 케이스가 2개인 대신 팀이 2개고 케이스가 하나인 대신 팀이 3개다.
이게 쉬워 보이죠? 그냥 비기는 걸로 갑시다. 얘는 정사건, 여사건 비슷하죠? 느낌이. 자, 이거 셀게요. 그럼 세 팀으로 나눠요. 2, 1, 1 이렇게 나누지. 그러면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이고 여기서 두 개의 팀 개수가 같으니 2팩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거 약분하고 나면 결국엔 4C2라고 이쁘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냥 이거지. 야, 너네 4명이 이제 똑같은 거 낼 사람 2명 모아봐. 4C2. 끝난 거지. 그럼 나머지 2명은 다른 거 하나씩 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이건 뭐야? 팀만 나눈 거야. 근데 얘네가 각가지 흐트러져서 가위바위보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3패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6, 36. 답은 3번이 되겠죠. 39.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봐야겠죠? 인원수가 좀 많아진다면 뭐가 유리할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인원수가 한 10명 됐어. 그러면 심리적 압박감을 테스팅 해보는 거야. 이 친구는 셀 때 어때? 10명이면 9명 1명, 10명 8명 2명, 7명 3명 이렇게 가겠지. 얘가 케이스가 졸라 많이 나뉘죠 이제.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얘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58번) 남자 6명과 여자 6명으로 구성된 인원수가 같군요.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어떻게 풀는데 한 사이드로 다 모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전체 몇 명? 12명에서 4명 뽑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6시사랑 6시사를 빼주면 되죠. 남자 중 4명 선택, 여자 중 4명 선택. 얘네 제외하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잖아. 15, 15, 30. 12시사. 잡아. 물론 써도 돼. 근데 4, 30이 보이지? 그러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면 끝나죠. 이렇게. 이해돼요? 4 곱하기 3이 10이랑 약분된 거예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바보 모질이야. 10은 남기는 거다. 990을 2로 나누는 게 더 빨라요. 495죠. 답은 2번입니다. 10은 최대한 남겨서 계산하시는 게 편해요. 식진법 충이니까. 제가 이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있습니다. 3개부터 할까? 바로 일반화 해버릴까? 4개 하자. 자, 이때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럼 뭘 떠올리면 되냐면 리그, 악수를 떠올리면 돼요. 4C이죠. 그냥 NC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선분은요, 여러분, 한직선 위에 여러 개가 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예를 들면 한직선 위에 5개가 있어도 그냥 OC 하면 돼요. 그만큼의 선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죠?
여기 몇 개죠? 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NCE 곱하기 2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선분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반직선이 몇 개로 나뉠 수 있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반직선은 요소가 두 개예요. 시점과 방향이라는 요소를 가져요. 반직선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요소를 갖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반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서 선분의 개수를 이용하고자 NC2를 하는 순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낭패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잘 봐요. 선분이 얘도 있고 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반직선과 이 반직선은 시점과 방향이 같아요. 그지? 이런 거 조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분의 개수로 생각하지 않고요. 시점과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시점은 몇 개입니까? 점 5개예요. 이게 시점이죠. 여기서 시작한다. 근데 봐봐. 여기서 시작하는 친구들은 2개죠. 기본적으로 2개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디? 끄트머리가 문제가 돼요. 얘는 이쪽 방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얘도 저쪽 방향을 가질 수가 없죠. 빼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하세요? 반직선 잘 나오진 않아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선분과 직선이에요. 이제 직선의 개수. 자,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분의 개수만큼 직선이 존재하겠죠. 이건 그냥 선분을 확장시키면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직선은 몇 개예요? 하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반원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 친구들은 절대 한 직선 위에 3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과 직선은 교점이 무조건 하나거든요. 2개거든요. 그렇죠? 해봐야 최대 2개니까 3개가 등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점이 몇 개죠? 8개죠. 선분 개수는 8C2가 돼요. 그냥. 그럼 여기서 직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잘 봐. 얘는 무조건 선분의 개수가 메인이 돼요. 선분 개수를 이미 셉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이 놓인 곳을 살피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선분을 전부 다 빼버려요. 몇 개죠? OC죠. 이렇게. 근데 얘네 다 빼면 안 되잖아. 얘네 직선 몇 개야? 하나 되잖아. 그치?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직선 세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전체에서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 카운팅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줄게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얘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점이 총 15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1, 2,1, 3,1, 4,1, 5,1, 1,2 이런 순서로
다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분의 개수 몇 개요? 15c예요. 그죠? 15c. 근데 직선의 개수 하면 어떻게 해요? 15c2가 메인이고요. 빼줘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있으면 3c2를 빼게 되고요. 4개 있으면 4c2를 빼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 자, 여기서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는가로 나누면 여러분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기울기예요. 기울기를 기준으로 떠올리시면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울기 0. 3개예요. 그죠?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러니까 5C3을 몇 번 빼게 돼요? 3번 빼게 된다. 5C3, 5C3, 5C3 빼줘요. 다음 뒤에 플러스 3 몇 하겠어요? 3 해주겠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기울기를 한쪽만 생각하는 거야. 대칭성 보여요? 예를 들어 얘가 있으면 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니네가 딱 보기 좋은 1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키우는 거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 이 친구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수 기울기가 몇이냐? 4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2개밖에 없네요. 괜찮다 이거야. 괜찮다. 여기서부터 딱 기준 잡고 가는 거야. 그 다음 예진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괜찮다. 그 다음 기울기를 높여가면서 어떤 점을 지나게 되는지를 하나씩 살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예진할 때 어때요? 3개가 나와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빼기 3C2 플러스 몇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런 애가 몇 개? 대칭성 하나, 둘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결국에는 5C3, 3C, 5C2이죠. 죄송합니다. 5C, 3C, 4C 이런 친구들을 연속해서 계속 빼지.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온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냥 6 플러스 6 이렇게 써주는 거야. 따로따로 쓰지 말고. 뭐하러 넣어. 자, 그 다음 기울기 어디야? 여기죠. 어때?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있죠. 그러면 기울기 잡고 1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 근데 점 몇 개 있어? 직선이 3개 있죠? 여기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다음 기울기 더 높이면 어떻게 돼? 없죠 이제.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기울기를 갖지 않는 직선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친구도 세줘야 돼요. 몇 개? 5개죠? 빼기 5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15C2 7 105 마이너스 3 곱하기 10 마이너스 몇 개야? 13개야? 13 곱하기 3 플러스 다음 16 이렇게 하는 거야. 이 2개잖아.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이해됐죠? 네. 이게 선분 개수와 직선 개수 유형이에요. 자, 이제 이 다음 등장하는 게 뭘 것 같아? 삼각형의 개수야. 공식화하지 말고 여러분 논리를 외우세요. 삼각형의 개수요. 자, 또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삼각형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점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점 몇 개야? 6개네? 잘 안 보이지? 6C3 요만큼의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규칙이 없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죠? 보통 나오는 문제는
첫 번째 반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아까 했던 요런 친구. 얘네가 많이 나와요. 하나씩 볼게요. 자, 삼각형의 개수. 첫 번째 8C3이 베이스겠죠? 그래서 뭐 빼주면 돼요? 한 직선 위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결정이 안 돼요. 빼기 5C3 이해가 돼요. 이 5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이해니? 다음 이쪽으로 간다. 자, 점이 총 8개예요. 삼각형 개수 몇 개? 8C3 이렇게 되죠. 어느 하나도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못해요. 얘는. 그럼 얘는요? 할 줄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선분 직선 개수 셀 때는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선분 개수 5C개를 빼주고 하나를 더 해줬지. 근데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5C3을 빼면 끝이죠. 여기서 못 나오는 거잖아, 그치? 플러스 1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빼기 5C3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를 정복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제 뭘 물어봐? 예각, 직각, 둔각을 나누기 시작해요. 자, 쌤이 이렇게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쌤이 어떤 순서대로 쓴 거냐면 구하기 쉬운 순서로 쓴 거예요. 직각이 가장 쉽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들아, 하나의 각이 직각이려면 하나의 변이 뭐여야 돼? 지름이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죠? 3도 되지만 점이 8개니까 2분의 8이에요. 그지? 2분의 8 곱하기 다음 이렇게 하나 정했어. 그럼 다른 하나의 점은 선택한 2개의 점 말고 아무거나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직각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일정한 간격인 거예요. 간격이 달라지면 안 나와요. 보통 잘. 따라하고 있나요? 다음 둔각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요. 둔각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외우면 개빠르죠? 안 외워도 돼요, 사실. 논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둔각. 자, 이제 어려워요. 잘 봐. 둔각라고 하면 갑자기 막 어릿하죠. 뭔 소린가요? 둔각 어떻게 구하나? 생각해 볼래요? 한 번씩. 이 둔각삼각형 개수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다 피지컬로 미는 거야, 그냥? 어떻게 세면 잘 셀 수 있을까? 실수 없이. 그럼 이제 사람이라는 게 둔각부터 잡고 시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죠? 둔각부터 잡고 싶어 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서 둔각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눠요, 이제. 여기서 둔각이 생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요. 물론 나쁘지 않지. 많이들 하는 생각이 이거야. 여기서 둔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둔각은 어떻게 나와? 얘가 둔각이 돼야 되는 거야. 잘 봐. 얘에서 지름을 생각해요. 그럼 얘보다 아래쪽의 점을 선택하면 둔각이죠. 이해되세요? 진짜? 여기를 선택하면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아니에요. 얘가 예각일 뿐이야. 얘를 선택한다고 해서 예각삼각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각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두 개 선택한다. 그러면 얘를 선택할 땐 뭐고 얘를 선택할 땐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거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제가 세는 방법으로 맞출게요, 여러분. 다 맞춰요, 저랑. 잘 봐. 자, 저도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요. 저는 여기서 둔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에 둔각이 생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오른쪽. 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나 얘를 타겟팅했을 때 만약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둔각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안 세겠다는 거야. 얘가 둔각이 되는 경우는 어디서 세는 거야? 여기서 세는 거야. 그럼 중복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모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폭망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길 잡았어. 그러면 내 오른쪽이 둔각이고 싶지? 맞아? 근데 내가 여기 어디든 펼쳐도 지름은 여길 쓴다는 거야. 아까랑 다른 점이 이거지. 아까는 여기서 둔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지름을 여러 개로 나눠서 했어야 됐어. 근데 내 오른쪽에서 둔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지름을 얘 하나만 딱 때려서 갈 수 있어요. 잘 봐. 그러면 내 오른쪽이 둔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세 개의 점 중 하나만 떠올리면 끝나요. 그냥 이 세 개의 점 중 두 개를 선택하면 난 둔각이 돼요. 그렇잖아. 내가 여기를 선택했어. 그래도 지름 연장선이 여기고 이렇게 해도 여기고 이렇게 해도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3C2를 해버리는 거야. 그 중에 얘면 이렇게 둔각이고 이렇게 두 개면 이렇게 둔각이고 이렇게 두 개면 이렇게 둔각이 나오는 거야. 이해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점이 8개였죠? 8 곱하기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거 점의 개수일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n의 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다릅니다. 그죠? 홀수면 직각이 못 나와요. 그지? 홀수, 이거 짝수를 기준으로 떠올리세요. 짝수, 보통 문제 짝수로 나와요. 그러면 3C2를 하잖아. 이렇게 했어. 맞지? 그럼 여기서 두 개 선택했으니까 이건 끝난다는 거야. 이거 끝이야. 다 센 거야, 이게. 이해되지? 이 경우 말고는 내 오른쪽 각이 둔각인 경우가 없어요. 됐니? 그럼 다음 뭐 해야 돼? 끝이야, 이게. 끝났죠? 다 센 거예요. 여기서 내 오른쪽, 여기서 내 오른쪽, 여기서 내 오른쪽, 넌 오른쪽, 다 센 거야, 이게. 쉽죠? 이렇게 세면 좀 빨라요. 그러면 공식을 굳이 쓰자면 n 곱하기 이 3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분의 n-1을 때린 거죠. n-2분의 n 마이너스 1을 때린 거죠. 이런 느낌이야. 전체 8개지. 반으로 나눠 4개죠. 근데 출발점 제외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공식을 외울 분들은 아예 외워버리고 이해해서 공식을 쓸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다 있을까? 좀 안 했구나. 자, 그럼 둔각까지 보여줘야겠지. 둔각은 보통 7개가 나와요. 자, 7개죠. 그럼 직각이 없죠. 그럼 둔각 내지는 예각이에요. 그럼 하나 골라 잡아요. 그 다음 얘를 잡았으면 점과 점 사이의 지름의 연장선이 왔다 와요. 됐니? 7 곱하기 3C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또. 너무 쉽지 않니? 7 곱하기 3C다.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얘는 어떻게 이해했어? 얘도 지름 연장선 쭉 그으니까 여기 도달하잖아. 그래서 이 한쪽 살펴보니까 3개의 점이 있잖아.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 3개 중에 한 2개를 선택하면 그게 둔각 삼각형이잖아. 무슨 삼각형? 얘에서 오른쪽이 둔각이 나오는 삼각형 곱하기 점의 개수. 이렇게 하면 끝나지. 자, 그럼 예각은 어떻게 구해요? 예각은 삼각형에서 직각 빼고 둔각 빼는 거야. 예각은 항상 여사건입니다. 직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닌 것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예각은 예각 자체로 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각을 구할 거면 항상 여사건을 이용해야 돼요. 어때? 지금까지 배운 것만 다 외우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이게 안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 확률과 통계 가서 여기서 유형이 세분화되는 건데 이런 근본 없이 또 새로운 걸 막 배우는 거야. 그럼 그때 또 미치는 거지. 지금 이걸 유형화를 잘 해놓으면 그때 가면 여길 뿌리로 두고 변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 다 새로운 가지가 또 되는 거야. 유형이 졸라 많은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 고인물의 과목이잖아. 자, 다음 뭐 해야 돼? 사각형의 개수 해봐야겠죠. 여기서 사각형의 개수 몇 개예요? 84겠지. 근데 얘들아, 사각형의 개수는 물음을 좀 달리해요. 사각형의 개수를 묻지 않아요. 뭘 묻냐면 서로 다른 두 현의 교점의 개수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럼 대각선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서로 다른 2개의 현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각형 하나를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건 외워야지, 그치? 서로 다른 두 현의 교점 하나를 카운팅하는 게 사각형 하나를 카운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각형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문이 하나 들죠. 이런 거지. 이 사각형 하나와 이 하나의 점이 1대1 매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좀 들어야 돼. 아니, 너랑 너가 달라도 얘를 지나는 다른 2개의 선분을 가져오면 요 사각형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얘랑 얘를 둘 다 셀 수 있으면 이거 하나로 둘 다 셀 수는 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중복이 일어날지 안 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런 애는 사각형의 개수를 세면 돼요. 사각형 개수는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여기서 사각형 개수를 세라고 불러요. 왜 까다로워져? 몇시 4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한 직선 위에 4-5개의 점이 나올 수 있어야 문제가 좀 성립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애가 없으면 그냥 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 봐봐. 좀 어려워요. 잘 들어. 저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11시 4. 이게 메인이죠. 여기서 잘 봐. 여기 위에 4개의 점이 다 있는 경우를 빼야 되지, 일단. 4시 4.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근데 얘만 빼는 게 아니잖아. 뭐도 빼야 돼? 여기서 3개를 쓰는 것도 빼야 돼요. 이해되니?
3개 쓰는 것도 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4C3이죠, 일단. 4개 중 3개를 썼어. 그럼 다른 하나는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끝까지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지금 뭘 세고 있지? 삼각형 개수를 세고 있는 게 보이니? 봐봐. 내가 여기서 3개 선택하고 딴 데서 하나 선택했어. 이거 삼각형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를 빼도 될까? 안 돼요. 봐봐. 이렇게 선택해도 이거지만 이렇게 선택해도 얘예요. 근데 우린 이거 2개를 다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를 뺀다라고 하면 당신 틀릴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4C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7, 7. 이런 형태로 계속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형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건 넘어갈게요. 자, 질문은 안 했지만 한번 볼게요. 65번. 어떻게 풀어요? 6C, 그렇지. 답은 15죠. 다음. 서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 10C? 이거 보이지? 5개잖아, 그지? 이런 직선이 5개 있잖아. 빼기 5 곱하기 4C 2 플러스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얘네 말고는 뭐 없죠? (68번) 자, 대각선의 개수예요. 대각선 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두 점을 이으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8C 2죠? 근데 얘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빼기 8. 이렇게 풀라는 거죠. 8C 2 중에 이 8개의 변은 빼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식이야. 69번. 같은 간격으로 놓인 서로 다른 12개의 점이 있다. 아까 쌤이 말했던 그런 일이죠.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전체 12C 3을 이미 때려놓고 이제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으면 조심하면 되겠죠. 기울기 순서로 하나, 둘, 셋. 저는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3개 반복, 4개 있는 거 해놓고 저는 이렇게 세요. 원시인 맨키로. 저는 이렇게 셉니다. 3개 있더라. 다음 기울기 높여요. 그 다음 이거죠, 바로. 그럼 하나, 둘, 셋, 넷이죠. 이렇게 세요. 다음 좀 더 높이면 얘가 있네요. 4개. 8개, 3개죠. 마이너스 8 곱하기 3C3 마이너스 4 곱하기 3C3 3개죠. 3 곱하기 4C3 플러스 11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다들? 이해한 사람? 이 풀이가 이해됩니다. 돼요? 오케이. 내리시고. 계산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70번. 자, 식만 같이 써보자고. 전체가 몇 개? 7C 3이죠? 삼각형 개수니까. 빼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되죠. 빼기 4C
3. 이거 답이죠. 하기 쉽다. 이만 빼주면 끝나요. 다음 72. 꼭지점 A와 선분 BC위의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뭐시기 했대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잘 봐. 얘는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밑변 역할을 해줘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다른 2개의 변 역할을 해준다 이거. 4 곱하기 15 답은 64번이에요. 할 수 있겠지. 73번입니다. 원위에 서로 다른 12개의 점을 연결한 12각형이 있다. 이 12각형의 꼭지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그럼 기본 베이스가 12C3일 텐데 이 12각형과 어느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래요. 이 친구는 6건이네요. 이해가세요? 6건. 전체에서 변 하나만 공유하는 것과 2개를 공유하는 것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지금 얘가 묻는 것 자체가 예각삼각형을 묻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치? 아무런 특징도 없는 삼각형을 구하시오. 그런 느낌이죠. 그럼 변 2개를 공유한다는 건 무슨 뜻? 12개 이해되니? 생각해봐. 하나의 꼭지점 딱 잡고 양쪽으로 싹 펼치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다음 변 하나는요? 이번엔 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 양옆은 안 됨. 맞지? 내 양옆을 고르면 어떻게 돼? 변 2개를 공유하게 돼버려요. 중복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옆 빼고 그럼 몇 개 남아? 8개 남죠. 12 곱하기 8. 얘네가 6건이에요. 지현이 이해되니? 전체가 몇 개? 12C? 3이죠. 여기서 얘를 둘을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220인가) 이거? 여기서 108을 빼라는 거네. 답은 5번이네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안 듣고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이런 고민이 들어야 돼요. 변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구해? 알겠어. 그러면 하나 공유하는 것과 2개 공유하는 것을 분리할 거냐 마냐 이것도 고민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니? 너무 힘들다. 그렇지? 생각해봐. 변을 하나랑 2개 애초에 이 생각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 그래 세보자 뭐 하면서 막 세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실력이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거냐 말 거냐를 항상 따져보는 거야. 그게 뭐야? 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합의법칙부터 오는 습관이야. 합의법칙부터 오는 습관. 그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 내가 이거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라는 거지. 케이스 나누기가 사실 합의법칙이잖아.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8등분하는 8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선택하여 선택한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만들어지는 삼각형 중에서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찾으래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점 몇 개? 8개. 8 곱하기 타겟팅 연장선 지름 몇 개? 3C. 답 3번. 이렇게 나오죠. 쉽지? 둔각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다는 거야. 이게 베스트 방법이라고 봐.
다음 76번입니다. 채연이 그림 그리는 거 잘 봤고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림은 평행사변형의 각 변을 4등분하여 얻은 도형이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일단 평행사변형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평행사변형 개수 어떻게 세? 그냥 이렇게 세는 거야. 세로선이 몇 개야? 5개지. 5개 중에 2개 골라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골랐어. 가로선 몇 개야? 5개네. 곱하기 5c 하는 거야. 그 중에 얘를 골랐어? 그럼 나는 이 평행사변형 하나를 카운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전체 평행사변형 개수예요. 근데 지금은 이 친구를 포함해 달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세로선을 선택할 때 저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2 곱하기 3이죠. 다음 위아래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됐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얘를 가져가 이렇게 했어. 그럼 가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2 곱하기 2가 일어나는 거야. 3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답은 24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직사각형 개소리 하고 있네. 이거 뭐야?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인데 이 평행한 선분들을 직교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이해돼요? 생각해봐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있으면서 마름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럼 얘네가 직교만 하면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얘를 포함하래.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하나, 둘, 셋, 3 곱하기. 하나, 둘, 셋, 3 곱하기. 하나, 둘, 2. 이거 답이죠. 졸라 쉽지? 다음 78번. 4, 3, 3. 평행한 직선이 서로 만날 때 평행한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야? 서로 다른 두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2세트를 쓰고 2세트를 쓸 거면 어디 봐 여기 봐. 2세트를 쓰고 2세트를 쓸 거면 얘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케이스가 몇 개야? 3개로 나뉘는 거지. 얘랑 얘를 써볼게. 여기랑 여기를 써보겠다는 거야. 여기. 그럼 3c 곱하기 3c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죠. 무슨 느낌이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느낌을 띠고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사실 이런 형태가 순열과 조합에서의 근각에서의 관계 느낌이에요. 여러분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막 곱셈하는 거 본 적 있지 않나? 인도의 계산법 하면서 막.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래요. 다음 79.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자, 어떻게 구할까요?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풀까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해봐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더하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더해서 얘 중복일 거니까 카운팅 하나 빼주시면 돼요. 그렇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돼요. 두 번 세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어쩔 거냐는 거예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해서 중복되는 거 빼줄 거야? 어렵죠? 얘는 귀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귀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도형 뭘 쓸 건데? 요런 거 쓸게. 그럼 몇 개? 요거는 몇 개? 이렇게 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란 게 없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몇 개 만들 수 있어? 5c 곱하기 6c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얘네를 이용하는 걸 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계단 형태는 항상 얘도 불편해져요. 얘를 세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야. 우리가 외우는 경계선이 이런 게 돼요. 알겠지? 당연히 공식화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굳이 이런 것까지 공식화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다음 80번. 자, 이제 정사각형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유형은 정사각형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름모 유형인 거예요. 그지? 마름모인데 이게 직교에서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을 뿐이다. 자, 간다. 잘 봐요. 잘 봐요. 직사각형 개수가 몇 개죠? 5c 곱하기 4c 이렇게 되죠. 총 60개예요.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을 빼줘야겠지. 정사각형 개수 어떻게 세냐면요. 잘 봐요. 얘들아, 나 이런 친구들 다 세볼게. 어떻게 세는 거냐면 잘 봐. 얘와 얘를 선택하고 얘와 얘를 선택했을 거 아니니? 근데 변의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선택하면 얜 자동으로 따라오는 친구야. 이해되니? 세로선이 몇 개야? 5개지. 그러니까 4 곱하기가 되는 거야. 얘 제외하고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지. 만약 내가 얘를 선택했어. 그럼 다른 세로선 하나는 얘가 되는 거야. 반대로 당연히 얘를 셀 수도 있는 거지. 어찌됐든 여기서 하나 빼던 저기서 하나 빼던 하나 빼서 가는 거야. 됐니? 다음 그러면 가로는 어때? 또 하나 빼는 거지. 몇 개야? 3개야. 다음 이건 몇 개가 될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는 꼴이니까 여기서 하나가 아까보다 더 지워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인지하면 편합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2,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열의 합, 시그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할게요. 수능 확통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풀면 됩니다. 오늘 웬만한 건 다 정리했어요. 이제 그러면. 끝났네. 그치? 자, 그럼 이제 두려운 게 뭐야? 우리가 두려운 게 뭐야? 이런 도형에서 두려운 게 뭐야? 직접 세야 하는 문제가 두려운 거야. 직접 세야 하는 문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첫 번째, 상황이 복잡하게 나와서 사각형 개수 세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각형 개수 세라고 하면. 다음 두 번째, 평행사 변형 개수 세라고 해놓고 계단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직접 세야 되는 거지. 그지? 얘들아, 복습 테스트 꼭 해야 돼. 이번엔 꼭이야. 무조건. 교재 좀 가져올게요.